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벤처라는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적 개념은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미국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업들 또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 등등을 할 때 주로 벤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신사업이라든지 기술 집약 또 산업이라든지 회사, 첨단 기술 산업이나 회사 등등을 얘기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소벤처, 중소기업 투자법 같은 경우에서 위험성이 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업들, 또 신기술 또는 신아이디어로 독립기반 기반 위에서 또는 영위되는 기업들 이런 등등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R&D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3% 이상 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혁신적인 기업들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OECD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라든지 기술 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높은 기업 등등의 기업들을 주로 많이 이제 그 벤처라는 글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주로 그 투자를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전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들 또는 연구개발 투자가 총 매출액의 5%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특허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이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라든지 평가기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들 등등을 주로 벤처라는 글자를 주로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1990년대 후반부터 좀 많이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한때는 벤처 붐 때문에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기까지 굉장히 많은 붐을 이루었다가 상당히 많은 벤처 기업들이 그 붐이 꺼지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수만 개의 기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벤처라는 글자가 신기술의 개념이 아니라 신사기의 개념으로 신사기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벤처 사업가가 사기꾼하고 거의 동급으로 평가를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벤처라는 글자 자체가 또는 벤처 기업, 벤처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동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많은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거의 반수 이상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또 반수 이상이 굉장히 또 이 기업들이 망하는 바람에 엄청난 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벤처 창업 자체는 이제 그런 벤처라는 글자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 경제를 구축해 오다가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과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 회사에서 산업 자체의 축이 넘어갔어요. 뭘로 넘어갔냐면은 이제 지식 기반 산업. 지식 기반 산업의 핵심들은 뭐예요?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모바일 등등의 환경으로 넘어갔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에 나오자마자 뉴스 자체를 신문으로 펼쳐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제 야구는 누가 이겼지 했을 때 저도 아침에 눈 뜨어서 어떨 때는 저녁에 가서 오늘 야구가 누가 이겼지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키움이 어떻게 됐지? 넥슨이 어떻게 됐지? 삼성이 어떻게 됐지? 혜택이 어떻게 됐지? 요즘에 LG하고 두산이 요즘 어떤데 할 때 볼 때는 매일 신문을 보는 거죠. 인터넷을 보면서 봐요. 어떨 때는 최근에는 이제 골프 같은 것들 같은 경우도 많이 대중화돼서 많이 스크린 골프를 치기도 하고 저도 골프를 가끔 친구들하고 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최근에 대회가 있어서 LPGA가 누가 우승했지 할 때 쳐다보는 거죠. 어디를 보는 거예요? 다음 아니면 네이버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뉴스가 주르륵 뜨죠. 그 다음 네이버에 가보면은 전 신문의 뉴스가 주로 다 모집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잠을 잘 때 보면 아니라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다 어디서 결정이 되죠.
제가 이런 조금 전에 위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제가 가려고 뭔가 메모를 하고 가려고 뭔가를 준비하는 척하고 가서 올라갔어요. 위에 어르신이 찾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할 수 없이 제 책상에 다 뒤져가지고 들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올라가다가 제가 보니까 2018년 다이어리예요. 2018년까지는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책상에 어딘가 던져져가지고 제가 뭔가 말씀하시면 받아 적어야죠 하고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걸 쓰지를 않아요. 집어 던진 지 오래됐어요. 실제로는 제 핸드폰에 일정들이 다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강의 같은 것도 다음 시간 뭘 강의해야지 저는 강의 노트를 여기서 다 해요. 이번 창업론에서 뭘 강의하지, 사업계획서 뭘 강의를 하지 하는 거 저는 여기 다 메모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메모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메일을 제가 노트북에서 열어가지고 보낸 걸 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이 강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일정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정들 여기서 다 하죠. 메모들 여기서 다 하죠.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젊은 친구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문을 여기 작성하더라고요. 제 모든 일정이 여기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뭐 했지? 너 다이어리 보면 돼요. 지난주에 뭐 했지? 9월 초에 뭐 하지? 교무위원회가 있네? 대학원 전공시험이 있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이 지금 뭘로 바뀐 거죠? 아침에 눈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야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면 어제 유현진이가 어떻게 됐지? 몇 회전까지 던졌지? 공을 몇 개 던졌지? 할 때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제가 보는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뉴스를 보려고 드라마 내가 드라마 그거 못 보고 그냥 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드라마 다시 보기 하면 보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 드라마 다시 보기 하는데 다시 보기 딱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떨 때는 5초, 어떨 때는 10초, 어떨 때는 15초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온 다음에 나와. 그 광고가 뭐예요? 그럼 저같이 드라마 못 본 사람이 드라마 다시 보려는 사람들이 몇만 명인가 알아요. 그리고 광고를 먼저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데 그 앞에 한참 광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신문을 구독하러 옛날에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지 하면은 신문 가판대를 찾아갔어요. 가서 뭐 신문을 몇 개를 사고 경제신문을 사고 이랬는데 그런 게 다 없었어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아주 오래전에는 신문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종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요 종목 뭐 거래 많은 종목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식경제 산업이 도달했고요. 지식경제 산업의 핵심들이 뭐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쪽 산업이고요. 디지털,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이 흐름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 바뀌다 보면 뭐가 돼요? 그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신흥기업들이 부상하는 거죠.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다음 네이버 이런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심지어는 토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 거래 관련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정말 조그마한 업체들 저한테 막 문자 오고 이랬거든요. 이거 사용하면은 뭐 앱을 깔면 1,000원을 준다 어쩌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뭐 조 단위 이상 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뭐 그냥 배고프다고 주문하는 주문하고 나서 배달해 주지 않는 주문하고 거기서 배달을 해주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그다음에 뭐 지나가는 버스에 호텔이나 모텔을 5번 이용하면은 한 번 숙박권 공짜로 시켜준다. 보기도 민망한 그런 양을 여는 회사 같은 경우 벌써 2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벤처라는 자체가 신산업 그리고 디지털 도구들이 신정보기구들에 따라서 점점점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 창업 자체가 산업 패러다임 변했고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기업들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인터넷 결제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 보고 주문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저는 거의 정말 기피하다시피 안 하는데 최근에는 안 하면은 뭔가 주문을 할 수 없을 정도 시절이 돼가지고 제가 최근에 얼마 이용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뭔가를 사보려고 인터넷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그만뒀는데 뭐 액티브엑스를 깔라 무슨 뭐 정보를 집어넣어라 뭐 해라 해가지고 한 몇 단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만뒀는데 최근에는 뭐 쿠팡 같은 데 주문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주문하고 주문하기 그 다음날 오거나 늦어도 이틀 뒤에 오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참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죠. 토탈리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또 바뀌었지만 나름대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경영 모델, 새로운 사업 모델이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벤처 창업의 시대적 의미가 많이 바뀌었고 그 시대적 의미는 누구나 유튜브 같은 것도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에 아나운서였는데 지금 유튜브로 전환이 되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의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방송국의 종사자였는데 방송국의 아나운서였는데 방송국의 PD였는데 아니 조그만 회사에 모였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거 잘 활용하면서 이게 사업가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벤처 또 새로운 창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촉진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촉진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과 뭔가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창업이나 벤처를 촉진하는 요인은 성공 모델이 추진하고 있어요. 성공 모델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도 해볼까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어텐션을 하게 되는 거고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본인이 스킬이나 역량을 준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 직관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 등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공 모델이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미디어로 인해서 금방금방 확산이 돼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은 뭐예요?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괜찮은 사업이나 괜찮은 아이템이나 괜찮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가지고 금방금방 또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정부라든지 교육기관 같은 데도 뭐예요? 취업이 한계가 있으니까 창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원을 많이 해요. 대학도 많이 지원하고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뭐 링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지금 모든 대학에는 뭐가 있냐면은 창업 지원단이라는 특이한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뭐 하는 데냐? 주로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의 교육을 도와주기도 하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창업 경연대회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는 조직이 생겼는데 그게 대학들마다 창업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돈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동아리 지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문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외부의 사업들과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자금도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바이오 가지고 뭘 했는데 시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분자 진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이게 피 검사하면은 15가지 20가지 병을 검사하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검사하는 그런 진단 시약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회사 가치 자체가 한 8천억 했었어요. 지금 6조 한 10배 정도 뛰었어요. 몇 달 사이에요? 한 6개월 사이에. 코로나라는 병 환경이 코로나는 이상한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들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회사 같은 거는 상장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부터 실수를 알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삼촌 삼성전자 임원하시던 자기 삼촌한테 천모 씨 일가들이 있는데요. 지금 회장이 천종윤 씨가 뭐 그런 거를 그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제가 주식 대거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삼촌이 직원들 20-30명 되는 직원들 월급을 몇 년치를 이렇게 월급을 주기도 하고 지금은 뭐가 됐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20%를 가지고 있으면 6조, 7조 되는 회사 20%는 뭐야?
20% 1조 4천억이 되는 거죠. 얼마를 빌려줬길래요? 아마 2, 30억 빌려줬겠죠. 그래서 코스닥이라는 회사가 또는 장외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또는 시장들이 발달을 되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 회사를 굉장히 큰 가격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카이스트 졸업하는 대학원 박사생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죠? 불과 7, 8년 사이에 거대 기업가가 돼 있는 거죠. 신식을 합니다. 가스의 그 중독성 여부를 독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내는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이제 대학생들이나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취직을 하는 게 꼴인이 아니라 취직을 하고 나면 바로 어디에 시달리냐면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요. 삼성전자 올해 10,000명을 뽑았는데 10,000명이 과장이 되진 않잖아요. 과장은 한 1,000명, 부장은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어딘가 다 잘리는 거죠. 그 부장이 다는 나이가 한 서너 살 되면 부장을 다는데 27에 들어서 47에 되면 한 20년 정도 다니면 부장들이 되겠죠. 27, 뭐 37, 47, 20년은 채 안 돼서 부장들이 되네요. 그러면은 10,000명이 부장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한 500명 정도 부장이 되고 그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잘은 몰라도 다 잘리거나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기업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좀 젊을 때 좀 사업을 해야지, 미리 창업을 해야지, 대기업에서 자르기 전에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프로모팅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대기업의 고용 불안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더 직접 고용하는 건 줄이고 주로 아웃소싱을 많이 해요. 웬만한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 애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제조는 딴 데 맡겨요.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R&D, 핵심 R&D만 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핸드폰 고치는 직원들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서비스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하는데 그 친구들 보면 가본 직원들 보면 나이들 보면은 50살 넘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40살 넘는 직원도 거의 없다고 싶어요. 거의 30대, 20대가. 지금 여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바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와서 고장난 듯 하면은 고치는 친구들이 여자도 많아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50살 넘는 사람 한 번도 구경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럼 결국 뭐예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게 나오는 얘기가 4, 5정이잖아요. 45세 정년, 5, 6도, 50세, 60세에도 회사를 다니려고 생각하면 도둑놈이다.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나와서 나는 준비를 해야 돼. 나는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먼저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장님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등등 때문에 자발적인 창업도 하지만 할 수 없이 밀려서 창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도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수까지 껴요. 장수.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50이니까 곧 죽을 거야. 50은 죽기는 멀쩡해. 꼬마도 아니죠. 그냥 요즘 60 정도 된 60, 70 정도 된 할아버지들이 백미들을 저보다 빨라요. 그러면 그 어르신은 아마도 저보다 오래 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50대 중반인데 70대 중반 되시는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120살 살면 저는 몇 살 살겠죠? 저는 130살 살겠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50대 중반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면은 남은 인생은 뭐 할 거예요? 어딘가 취직을 하면 금방 잘릴 거고 잘리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사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창업들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벤처 창업을. 굉장히 주저하게 하는 요인은 하려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사업하면 안 된다. 사업하면 폐가 망신난다는 굉장히 문화가 뿌리 깊게 녹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창업을 하면은 3년 내에 생존율이 실제로는 65%가 3년 내에 다 망해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고 시작하는과 동시에 60% 이상은 다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5년 생존율은요? 5년 생존율은 더 높아요. 25%밖에 안 돼요. 20%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내가 사장님 돼야지 하라고 했는데 높은 실패율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창업을 뭔가 한다 그러면은 창업을 했다 그러면 다 이상하게 봐요. 첫 번째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뭐야? 벤처라는 글자 자체가 창업이라는 글자 자체가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기꾼하고 비슷하게 동급으로 와요. 그래서 창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 뜯어말려요. 우리 아버지도 뜯어말리고, 우리 어머니도 뜯어말리고, 주변 친구들 너 미쳤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책 자금 때문에 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역기능이 있어요. 창업은 하게 하는데 시작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까지도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창업하는 초기 자금 2, 3천만 원을 대주지만 그 이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창업을 안 하려는 친구들도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창업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실패율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럼 악순환 실패율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창업하지 말라 그래요. 창업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자금에 오히려 역기능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벤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굉장히 강해요. 벤처 사업가들이 건전하게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마를 해가지고 빌 게이츠 봤잖아요. 빌 게이츠가 창업하기 전까지 1만 시간 이상을 고등학생 때부터 벌써 수천 시간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연구를 했어요.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는 안 하고 했고. 그리고 나서 창업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다 할 거 없이 하면 창업해요. 아니 창업은 할 거 없어 하는 사람이 그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벤처 창업은 그런 게 더더욱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망해버려요. 쉽게 망하니까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나빠지고 그리고 벤처 사업가니까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웬만큼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회사에 관한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게 자기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가족들이 돈 빼먹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벤처 사업가가 사기꾼하고 동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벤처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을 들이는 정도도 전문성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취약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막 붐을 이루다가 갑자기 막 폭락을 해요. 초기 1999년 2000년대 다이알패드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인터넷 전화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5천 원 하는 주식이 200만 원까지 갔어요. 5천 원 주식 200만 원 하면은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몇 억이 되는 거죠? 200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실제로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망했어요. 다이패드는 사업 자체도 수익성도 안 나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200만 원에 주식 주고 산 사람 나중에 얼마에 팔았어요? 만 원에 팔았어요.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럼 뭐가 만약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가 남는 거죠? 한 200만 원 남는 거죠. 5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전 재산 다 날리고 200만 원 건졌으면 이게 어떻게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이 시장 거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신뢰가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 자체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시장 자체가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내수 시장 자체가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밖에 안 돼요. 뭔가가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아주 특이한 몇 가지 종목만 제외하고는 시장 자체가 넓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뭐 아이 돌봄과 관련된 어떤 대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아이 돌봄의 케어 소프트웨어. 누가 사갈 거예요? 학부모님들 다 팔아봤자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는 교육부에 와서 나 이게 창업하라 그래서 창업했는데 이거 누가 사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사줄 사람이. 그래서 내수시장 규모도 굉장히 사실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장에 관한 이해 같은 것도 굉장히 안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벤처 창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막 이게 활발한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상태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벤처를 하나의 생태계로 봐보면은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언밸런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서 평가라든지 이 시간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과정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한 상태에서 사업을 또 벤처 창업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벤처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들 같은 경우 보면요, 최근에는 이제 전문인들 창업들이 점점 늘어나요. 특히 이제 20대라든지 30대 창업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여성 창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해외 진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요. 창업 보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들이 창업 보육이라든지 창업 교육 부분이 원래는 성공한 전문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창업 보육 시스템과 창업 교육 시스템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 아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진흥하는 굉장히 생태계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창업 지원 인프라인데 그게 보육과 교육인데 굉장히 지금 언밸런스하다. 이런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창업, 우리나라 한국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 중에 몇 가지는 인프라는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창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산업이라든지 뭐 디지털 또 AI라든지 또 신산업과 관련돼서 창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창업도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들이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붐을 이루다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다. 그런 등등의 변화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업이라고 했을 때의 그런 뭐 음식점 창업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창업과 다른 유튜브 창업이라든지 뭐 모바일 뭐 게임 뭐 등등 새로운 형태의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등등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는 제가 과제를 안 주고요. 뭐 과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되면은 아웃라이어 책을 좀 하나 사셔가지고요. 아웃라이어 책을 좀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책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뭐 사업 계획서나 벤처 창업론 할 때 반드시 꼭 읽으라고 하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콤 글렐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프레임이라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최인철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를 책을 사셔가지고 읽기 시작해라. 이게 이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 계획서, 생태계 전반들, 그다음에 생태계 새로운 변화들, 그다음에 저해 요인과 촉진 요인들, 벤처 창업의 시대적인 의미, 그리고 벤처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 수업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